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5회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인 자가 충신으로 칭해지다. 어느 날 호에, 즉 이세 왕자가 조고를 불렀다. 사람이 태어나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6마리의 말이 수레를 끌고 겨우 문틈 사이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과 같았다. 나는 이미 황제로 군림하고 있으니 좋아하는 것은 모두 하고 싶고 즐거운 것을 모두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조고가 말했다. 그것은 현명한 군주만 할 수 있으며 어리석고 분별 없는 군주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법을 엄격히 하고 처벌을 가혹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연좌제를 적용하여 모두 일가 친척을 죽여 없애고 궁중에서는 대신들을 없애며 폐하의 가족까지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황제께서 임명한 예신하들을 모두 파면하고 폐하께서 신임하는 사람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폐하는 베개를 높이 베고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세 왕자는 조고의 말에 따라 엄격한 법을 만들어 죄를 지은 사람을 모두 조고에게 넘겨 처벌토록 했다. 그리하여 몽현장군을 비롯하여 왕자 12명이 시장에서 공개에 처형되었으며 공주 10명이 기둥에 묶인 채 창에 찔려 죽였다. 그리고 여기에 연루되어 처형된 사람들만도 부지기수로 맞다. 왕자 고는 도망치려 했으나 온 가족이 처형될까 두려워 황제에게 글을 올렸다. 시황제께서 살아계실 때 신은 궁중에 들어가 식사를 하소받았고 나올 때는 술에 태워 볼을 내보내 주셨습니다. 신은 마땅히 시황제를 따라 죽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아들로서도 불의를 범했고 신하로서도 불충을 범한 것입니다. 신은 이제야 따라 죽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여상계석에 묻어 주십시오. 오직 폐하께서 가액게 여겨 허락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거를 읽어본 후에는 크게 기뻐하고 조고를 불러 것을 보이며 물었다. 무슨 업무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러자 조고가 웃으며 대답했다. 자기 죽음도 걱정하기 바쁜데 어떻게 업무를 꾸밀 수 있겠습니까? 호에는 10만전을 하사하여 장례를 허가했다. 법과 형벌이 날로 가혹해지자 사람들이 불만은 커져갖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사람까지 생겨졌다. 더구나 아방궁을 짓고 황제의 전용도를 건설하여 세금은 엄청나게 무거워지고 군대 징발과 부역 징발은 갈수록 심해졌다. 드디어 진성과 오왕 등이 난을 일으켜 산동 지방에서 봉기하고 여기저기서 후굴들이 일어나 왕을 자칭하며 반란을 일으켜 어느 때는 수도 근교까지 밀고 들어왔다가 겉에 격퇴되기도 했다. 이사는 이세 왕제가 한가한 틈에 여러 차례 사실을 말을 했으나 이세는 듣지 않고 오히려 책망할 뿐이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했소. 옛날 요임금은 문지기의 생활보다 가난하게 살았으며 순임금은 너무 열심히 일해 손과 발이 거칠게 굴었고 얼굴은 검겠다 결국 외지에서 죽었다고 들었소. 그러나 이는 못난 사람이 하는 짓이지 현장 할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한 몸의 이익도 찾지 못하는 자가 어찌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소. 난 나의 뜻을 마음껏 펴고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하면서 영원히 즐기고 싶소. 더 이상 나의 일에 상관하지 말기를 바라오. 이사의 아들 이유는 삼천의 대수였으나 진성 오강의 반란군이 그 지역을 침략했을 때 지나가지 못했다. 겨우 장안 장군이 반란군을 몰아냈으나 이유의 제사를 조사하는 사자가 삼천을 수차 왕래하였고 그들은 이사가 성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도둑들이 이토록 장가라도록 방치했는가를 비판했다. 이사는 당하여 이세에게 아부하는 글을 올렸다.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도덕을 보존하고 감독권을 엄격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주는 홀로 천하를 지배하고 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쾌락을 끝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신물에는 천하를 보유하고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이른바 천하를 자신의 질곡으로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가벼운 죄도 크게 다스리는 것은 명군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비자가 하찮은 배 조각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값비싼 금일수도 도둑이 훔쳐가지 않는다고 한 것은 사람들이 도둑질이고 도둑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리떼가 되고 도둑이 될 것입니다. 명궁과 성왕이 옳도록 그 자를 유지하고 권세를 가져 천하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은 별다른 비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독재를 잘하여 감독하고 반드시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는 근본을 엄히 다스리지 않은 것은 성인의 참뜻을 살피지 못한 결과니 군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읽은 이세 왕제는 매우 흡족했다. 이때부터 관리감독 제도는 더욱 엄격해졌고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는 관리는 명리라는 칭해졌다. 이세 왕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관리감독을 잘하는 자들이다 하고 말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 중 형벌을 받은 자가 반이나 되고 처형받아 죽을 시체가 매일 길바닥에 쌓였다. 사람을 많이 죽인 자가 충신으로 칭해졌다. 일찍이 조고가 남중역일 때 그에 의해 살해되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보복을 당한 사람이 많아 대신들 입자하여 정사로 할 때 자신을 비방할까 두려워 이세 왕에게 말했다. 천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신하들이 단지 그 음성만을 들을 수 있고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천자를 짐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하께서는 아직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없을 것이오니 혹시 대신들이라도 실수라도 하시면 좋은 데 없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는 궁중에서 팔짱을 낀 채 법에 숙달한 전하 시중과 함께 기다리고 계시다 상속 올라오면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대신들은 감히 의심스러운 상소를 올리지 못할 것이며 천하는 폐하를 성으로 칭송할 것입니다. 이세 왕제는 조고의 계책대로 그 두 번 다시 조정에 앉아 대신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으며 모든 일은 조고의 손에서 결정되었다. 진나라의 표 위에 사선대가 뛰노는 것을 보게 되리라. 조고는 이사가 황제에게 글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만나 부추겼다. 지금 각지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난데도 황제께서 세금을 가혹하게 매기시고 아방궁을 지으시고 있어. 내가 말을 해도 지가 천하여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신께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이사가 그 말에 찬성을 말했다. 그대가 충신인 줄 이제 알 수 있겠소. 실은 나도 오래전부터 알아보자 했지만 주상께서 조정이 나오시지 않고 깊은 궁궐 안에만 계시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어. 이에 조고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폐하께서 한가하실 때를 찾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이세 왕자가 술잔치를 베풀고 위들 앞에 앉혀놓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를 기다려 이사에게 연락했다. 폐하께서 마침 한가하시니 말씀하래요. 그러자 이사가 급히 달려와 적견을 청했다. 이러한 일은 여러 번 되풀이됐다. 마침내 이세 왕자가 크게 화를 냈다. 내가 한가로울 때가 많고도 많은데 성상은 오지 않더니 꼭 내가 쉬고 즐거움을 가지려 할 때마다 나를 귀찮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나를 어리다고 알고 오는 건가 아니면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했다는 말인가. 조고가 이 틈을 놓지 않고 이사를 비방했다. 참으로 위험한 징조입니다. 지난날 폐하와 신 그리고 성상이 함께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황제가 되서나 성상한 신분이 더 이상 높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땅을 더 찾아서 왕이 되고자 하는답니다. 폐하께서 신에게 묻지 않으셔서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성상의 장남 이유는 진성의 반란군이 공공연히 거의 맡은 지방을 지나갈 때도 그냥 방치했습니다. 이세 왕자는 이 말을 듣고 이사를 처벌하기로 작정하여 우선 그의 아들 이후가 반란군과 내통한 사실을 조사하시겠다. 이사가 이 사실을 알고 즉시 이세 왕자를 만나고자 했으나 황제가 궁정에서 실험 경주와 연극을 즐기고 있어 만나지 못하고 대신 글을 올려 조고를 비판했다. 신하가 군주와 위아래가 얻게 되면 위태롭지 않은 나라가 없고 처첩이 주인과 위아래가 얻게 되면 위태롭지 않은 집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폐하계 때는 폐하와 전혀 차별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건설을 휘두르는 신하가 있습니다. 이전에 자하는 송나라 대상이 되자 직접 형벌을 지고 건설을 부르더니 결국 1년 후 그 군주를 내쫓았습니다. 이채 왕자가 그를 읽고 이사를 불렀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조고는 본래 황관 출신인데 행실이 깨끗하고 착한 일에 있으면 스스로 열심히 놀아가야 현재의지를 얻었소. 그래서 충성으로서 승진하고 신으로서 지혜를 지킴으로 짐은 그를 현명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믿고 있어. 왜 그대가 그를 의심하게 되는지 알고 싶소. 짐은 어리지지를 부친을 읽고 아는 것이 적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익숙하지 못하고 또한 그대마저 노객에게 접어들었기 때문에 짐이 조고를 믿지 않다면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말이오. 그는 깨끗하고 부지런하여 아래로는 백성들의 실적을 알고 위로는 짐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충신이오.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마시오. 그러자 이사가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고는 본래 비천한 사람입니다. 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탐욕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으며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위세 부리인 것 같은 임금과 다른 바 없습니다. 그는 실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세 왕제는 이미 조고를 철저까지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가 조고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해 몰래 조고에게 이 말을 알렸다. 그러자 조고는 지금 성상에 걱정거린 이 조고 한 사람뿐입니다. 조고가 죽으면 성상 곧 전상 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드디어 이사를 명령을 했다. 이사를 조고에게 넘겨 조사받도록 하라. 이사는 체포되어 항구에 묶여 감옥에 갇힌 적이었다. 그는 하늘로 탄식에 맞아랐다. 참으로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무도한 인공과 어찌 천하를 의논하리요. 옛날 상황들은 음식에도 절도가 있었고 술을 타는데도 일정한 한도가 있으며 궁전을 지는 데 있어도 제한이 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도 경비가 많이 들어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세 왕자는 형제를 죽이고도 죄를 발생하지 않고 충신을 살해하고도 뉘우치지 않으며 대규모 궁궐을 지으면서 백성들의 피땀을 쥐어짜고 있다. 이 세 가지 일만으로도 천하의 인심은 위반되니 벌써 반역의 무리가 천하의 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이세 왕자는 사실을 제대로 보지 하지 않고 오직 조그만을 입히고 아침과 아우성에 살고 있다.
내 반드시 반란군이 함양을 함락시키고 진나라를 멸망시켜 그 폐허의 사선대가 뛰노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사 7가지 죄를 지고 목숨을 잃다. 드디어 이세 왕제는 이사가 아들 이와 함께 모방했다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체포하였다. 이사는 조곤 이사를 심문하면서 천여 번에 걸쳐 매질하고 고문한 끝에 마침내 이사가 반란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을 받아냈다. 이사가 자결하지 않은 것은 실제 스스로 반란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데다 진나라의 공로에서 마지막으로 황제에게 글을 올려 호소를 하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사는 옥중에서 황제에게 글을 올렸다. 신은 승상이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신은 진나라의 땅이 좁을 때부터 벼슬게 올라왔으며 그때 진나라 땅 겨우 사방칠렸고 군대도 수십만에 불과했습니다. 신은 부족한 재능을 바쳐 법령을 만들고 똑똑한 신하를 뽑아 몰래 방문과 보물을 주어 제후를 선택하시며 또 정치와 교육을 정립했고 공직이 있는 용사들을 등용하였습니다. 종묘사직을 온전히 보존하고 가꿈으로써 황제의 의덕을 만천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이 신의 제의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를 이어가고 미나라를 악화시켰으며 옛나라와 조나라를 평정하여 마침내 육국을 병합하고 그 임금을 사로잡아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이것이 신의 첫 번째 제의입니다. 그 후에 영토는 좁지 않았으나 다시 북쪽으로 호족의 오랑캐를 물리치고 남쪽에 백오를 정벌하여 진나라의 위력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신의 두 번째 제의입니다. 대신을 존중하고 벼슬을 높여줌으로써 임금과 신하 사이의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신의 세 번째 제의입니다. 종묘사직을 온전히 보존하고 가꿈으로써 황제의 의진덕을 만천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이 신의 네 번째 제의입니다. 도랑령을 통일시고 문물제도를 천하에 보급하여 진나라의 명성을 더 날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신의 다섯 번째 제의입니다. 황제께서 시찰하시도록 도로를 만들고 관광시설을 갖추고 황제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신의 여섯 번째 제의입니다. 형벌을 어렵게 하고 조사를 가볍게 하여 인심을 모으고 백성이 황제에게 죽음으로써 충성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신의 일곱 번째 제의입니다. 신이사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죽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황제의 크나큰 은혜를 입어 부족한 능력을 다하고 살아서 오늘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라본데 이 충정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한편은 황제는 이사의 아들 이유에 대해서도 반란죄에 대해 신문을 위해 사자를 보냈는데 사자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유가 항량에게 살해된 뒤였다. 이세 황제는 2년 7월에 이사에게 오행에 처할 것을 판결했고 이사는 함양근에서 요참됐다. 이사는 감옥에서 끌려나올 때 둘째 아들과 함께 묵기치에 여는데 그는 둘째 아들에게 너와 함께 다시 한번 삽살개를 들고 고향 동문 밖에서 토끼 사냥을 하고 싶구나.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본 채 큰 소리로 통과했고 삼족이 모두 재형되었다. 태상하고 말한다. 이사는 포위의 출신으로 각국 제후각국을 유력하다가 훗날 진나라에서 육국에 틈이 생긴 시기에 진수왕을 보좌해 마침내 제왕의 대사업을 이루었고 상궁의 지위에 올라 시왕의 존승과 중용을 받았다. 이사는 육아 육정의 종지를 알렸으나 도리어 정치를 바로잡아 시왕의 과실을 고치지 않고 오로지 자기와 복명만을 탐하고 연연하여 줄곧 뜻을 굽혀 영합하면서 엄중한 위세와 가혹한 형벌로서 백성을 통치하고 조고의 사설에 따라 적자 부소를 펴고 서자 후회를 세웠다. 제후대의 반란을 일으키자 이사는 그제야 비로소 발언하고 있었으나 이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니었는가. 사람들은 모두 이사가 진나라의 충성을 다했으나 오히려 오행을 받고 죽어 억울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내가 자세히 진상을 고찰해본 바 세속의 시각은 세술과 현잔처리가 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시각과 같이 한다면 이사의 공직이 어찌 주나라 주공이나 소공과 비견되지 않을 것인가. 이것으로 제 읽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